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윤입니다. 자,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좀 밀도 있는 그러한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미리 이제 공지를 해놓은 바처럼 2019년도 연간 강의 계획이 이제 올라가 있고요. 오늘 잠시 그 관련해서도 또 3HWS 학습법을 통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료 두 개의 자료가 나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자료를 먼저 보시냐면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그러한 문항수 조정에 관한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 아마 임용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서답형 유형 자체는 바뀌지 않았죠. 그죠? 유형은 바뀌지 않고 유형 안에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5년 동안 이제 내년부터는 2020년도 대비 임용시험에서는 약간 문항수의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 두 번째 쪽 이쪽을 보시면 자 가운데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현행하고 조정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답형 하면은 기입형,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입형은 8문항이 출제가 됐었고 서술형은 물론 이제 A형하고 B형으로 이제 나눴습니다만은 11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지금까지 논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이제 2점짜리였고 서술형은 5점짜리가 2문항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4점이고 그다음에 논술형은 10점으로 되어 있어서 총 이제 80점 만점으로 전공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죠. 20점 일반 교육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입형이 6문항으로 좀 축소가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서술형은 논술형 폐지에 따라서 논술형이 이제 10점짜리가 주로 이제 교과 교육화 우리가 교수법이라고 하는 전공 과목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물론 이제 처음 시행할 때는 14년도, 15년도 그때는 뭐 일반 영어도 이렇게 출제가 2문항이었으니까 일반 영어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 논술형이 폐지가 되고 서술형 문항수가 무려 17문항으로 이제 늘어나고 배점은 5점짜리가 없어지고 이제 4점짜리가 됐다는 그런 조정안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이제 서술형의 서술형의 문항수가 늘어나고 또 배점이 훨씬 더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쓰기 연습에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도 이 논술형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채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4점짜리는 나름대로 채점에 어떤 그런 용이성도 있고 변별력을 주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도 좀 아쉽긴 해요. 기입형이 2문제가 이제 줄었다는 것은 기입형도 나름대로 이제 재미있는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이긴 한데 이것도 논란의 소지들이 아마 없지 않아 이제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뭐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강사들 간에 그런 답이 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복수 정답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입형 유형이 이제 2문항이 이제 줄었다는 거.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문항 유형, 소위 말하는 이제 서답형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다시 또 재도전한 선생님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료를 또 하나 보시면 2019년 이태원 영어학 1, 2월 기본 심화이론 강의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1, 2월 강의 계획이니까 먼저 잠깐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쨌든 평일날 수업을 하지 못하고 주말 중에서도 이렇게 일요일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주신 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수업은 이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좀 길어지면 1시까지 이렇게 그 수업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교재는 지금 그 아무로북스나 이제 그 직강 여기 아무로학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영화 기본심화 A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1, 2월 교재고요. 이제 3, 4월 교재는 이제 그 기본심화 B 교재인데, 왜냐하면 이제 기본심화를 이제 A, B로 이제 나눈 이유는 A, 즉 1, 2월에서는 의문론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을 먼저 그 공부하게 되고, 3, 4월에는 통사론과 학교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기본심화 A하고 B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작년에는 B 교재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프린트본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미리 준비를 해서 기본심화 B 교재도 이렇게 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보충 자료를 제공을 할 예정인데, 매주차마다 기출 지문 엿보기, 즉 2002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 나왔던 기출의 패시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심화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살짝 한번 그 들여다보는 그러한 그 과제형 보충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5, 6월 가면 우리가 기출 분석을 심층적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것의 워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 엿보기는 오늘 1주차 자료에도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제로 수행을 해주시고 공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 과제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지문 읽기는 우리가 이제 원서 특강이 따로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패키지로 10권을 묶어놨는데 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단과로는 왜 들을 수가 없느냐. 그래서 학원 측과 협의를 해서 중요 그 원서들은 한 5권 정도는 단과로도 이렇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카페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카페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방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서 지문 읽기는 금방 이제 그 소개를 하려다가 좀 잠깐 옆으로 샜었는데, 요거는 그 9, 10월에 가면 실전 모의고사 대신에 원서 특강 형식으로 이제 러닝 메서드라고 해서 이제 총체적 학습법에서 제가 특강 형식으로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미리 중요한 우리 기본 심화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원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제형 보충 자료인데요. 요거는 한 2회 정도에 걸쳐서 그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주차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7주차 정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그 2개월 안에 관련된 원서 지문들을 한 50개 정도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강의 대상 목표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강의 일정을 보시면 이제 8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 4주하고 5주가 같은 날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설날 연휴가 그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때 2월 3일 일요일 날 수업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 조금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주인 1월 27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 미리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는 여러분도 휴식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그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4주 5주를 그 참고로 그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이제 2월 24일까지 해서 8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물론 이제 그 강의 내용은 영역별, 영어학 중에서도 포놀로지, 머폴로지, 세만틱스, 프라그매틱스. 물론 이 교재에는 디스코스하고 잉글리시 히스토리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금 영어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영어학 같은 경우는 2006년까지 출제가 직접적으로 됐었지만 지금 이제 출제 범위에서 거의 제외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은 있고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교사가 되셔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영학적 지식적인 측면에서 영어사 부분은 한번 이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이 교재 안에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이태원 영화 효과적인 학습법 및 연간 강의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연간 강의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그런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진행이 이제 되는 과정인데, 자, 1, 2월, 보통 1, 2월은 기본 이론, 뭐 3, 4월은 심화 이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2월, 3, 4월을 기본 심화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도 A, B로 구분을 해서 1월부터 4월까지를 기본 심화 이론 과정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포놀로지, 모폴로지, 세멘틱스, 프라그매틱스 중심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3, 4월은 신텍스, 스쿨 그래머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권의 교재로 그 수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5, 6월은 이제 기출 분석이죠. 네, 기출 분석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기출 분석을 심층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도 이제 그 기출 분석 교재 A, B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 8월은 이거는 이제 그 지난 소위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를 과목별 또는 이제 그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뭐 종합반에서는 이제 과목별로 나누게 됩니다. 문학, 일반 영어,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 영어학으로 나누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학만 진행을 하니까 영어학 안에서도 이제 그 A하고 B로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보통 이제 9, 10월 같은 경우는 종합반이나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작년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종합반이나 또 기타 다른 영어 강사 선생님들의 그런 그 강의를 또 많이 듣고 다 그 천편일률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전 원서를 둘, 넷, 6권을 선정을 해서 이 소위 이제 원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시험에 철저하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원서를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효과적인 그러한 그 실전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같이 따라온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11월은 마지막 최종 정리 차원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한 4회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예정입니다. 저도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그 3HWS Learning Method 이렇게 이제 그 학습법으로 제 나름대로 1년 과정을 여러분이 그냥 1, 2월, 3, 4월, 뭐 5, 6, 7, 8, 9, 10, 11월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그 과정을 좀 더 학습법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HWS 학습법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그 고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년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자, 뭐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이제 헤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3H가 첫 번째가 헤드. 우리가 머리라는 거죠. 머리. 공부는 우리가 그 머리로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저는 이성적
그 학습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1월부터 4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그 처음 임용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 반드시 이제 그 1월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년 과정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4개월 정도는 이성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성적 학습법을 이제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로 공부하라. 그 밑에 잠깐 제가 2줄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월부터 4월까지 적어도 4개월 동안은, 그죠? 4개월 동안은 임용시험에 필요한 전공 지식. 이게 전공 지식 하면 크게 이제 그 평가원에서 그 얘기하는 그러한 그 전공 지식은 교과 내용학하고 교과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교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교수법.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학은 일반 영어 문학,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 교육학이 한 35% 이상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교과 내용학에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그냥 크게 4개의 이제 전공 과목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교수법, 그 다음에 일반 영어, 그 다음에 영미문학, 그 다음에 영어학,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 즉 이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4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 거죠.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바로 이 이성적 학습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때는 하루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도 만나지 말고 특별히 하던 그 취미 생활이라든가, 물론 운동은 우리가 이제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오로지 이 임용시험에서 필요한 4과목, 전공 과목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학에서는 그게 이제 기본 심화 A하고 이제 B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1년 그 계획을 또 세워야 될 텐데, 뒤쪽에 보면은 그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지혜,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7개의 이제 그 지혜를 매주마다 제가 이제 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그거를 참고하셔서 1년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가면은 이 감성적 학습법이라 그래서 HEART, 우리가 가장 신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머리하고 이 가슴이죠, 그죠? 머리하고 가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머리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가슴으로도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디로? 가슴으로 이제 끌어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감성적 학습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 가슴으로 공부하라. 뭔가 좀 와닿지 않을까요? 자, 머릿속에 있는 전공 지식을 총동원하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전공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죠? 자, 그것을 그러면 이제 가슴으로 공부한다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기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 올은 이제 기출 분석 과정이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가슴으로, 즉 임용시험을 충분히 체험해야 된다.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1월부터 기출 문제를 막 풀기는 좀 곤란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떤 유형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학부 과정이나 그 대학원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전공 지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전반적인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한 전반적인 부분이고, 영어 교사를 위한 시험에서는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의 어떠한 그 범위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건데, 그것을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즉 체험학습에 이제 그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hand.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 신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H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head, heart, hand죠. 예, 손이 없으면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그 다른 신체 부위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게 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장육부의 모든 그러한 그 신경이 손에 다 또 그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이 손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실천적 이제 그 학습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손으로 공부하라. 자, 이게 손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답안은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면접, 시험 같은 이제 2차 면접 에서는 이제 그 시험 같은 경우는 말로 해야 되고 면접도 말로 해야 되지만 이 1차 시험에서는 손으로 써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지의 답안은 손으로 써내야 한다. 따라서 머리와 가슴에 있는 과목별 영역별로 구분된 가슴에 있는 가슴에 있는 그러한 전공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 끊어읽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전공 지식을 과목별 영역별로 구분된 다양한 모국 문제를 풀면서 전공 지식에 기반한 그런 모국 문제를 풀면서 손가락, 그렇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머릿속에 있어서 머리에도 있고 가슴으로도 이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쓰지 못한다면은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바로바로 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1년 과정 속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이 7, 8월 과정, 바로 이제 그 핸드, 손으로 하는 그런 그 학습법을 소개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소개할 때 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물론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1, 4월은 헤드로, 5, 6월은 하트로, 그 다음에 7, 8월은 핸드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손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바로 요 7, 8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합격 수기를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손에서 막 쥐가 날 정도로 이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이게 이제 4줄 안에 이제 B4에 4줄 정도의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쓰다 보면 이게 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너무 또 부족하게 써도 안 되잖아요. 그죠? 늘리는 연습. 그리고 표현 자체가 아주 컴팩트하게 그 답안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답안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영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픽스된 그런 이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많이 손으로 그 연습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은 이제 whole learning method인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그런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6권의 이제 원서, 출전 원서죠.를 실전 보고 대신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미리 설명해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그 머리로 그다음에 가슴으로 손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패시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항의 패시지를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원서에서 이제 이 원서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오리지널 텍스트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이 원서를 보지 않고는
그러한 그 패시지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기타 다른 그런 그 학원이나 팀이나 강사의 그런 그 실전 모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이제 원서의 그런 내용들, 즉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 잠깐 그래도 한번 더 읽어보면은 임용시험은 전공 원서를 기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은 과목별 중요 출제 원서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다 읽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공부해요. 이거는 제가 다 제시하고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예지적 학습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스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육감으로 공부하라. 육감이라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감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이라는 것은 예측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이 예지 학습이 무엇이냐면 머리로 공부하고, 그렇죠? 머리로 공부하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손으로 연습한 전공 지식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상 문제가 포함된 최종 모의고사 제가 한 4회 정도 실시를 할 겁니다. 최종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훈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종 모의고사는 예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출제자의 그러한 모의고사 출제자로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러한 이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출 분석에서 자세히 또 이제 다루겠지만 바울레이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예상 문제에서 나왔던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름대로 제가 예측했던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면 다 어디에 걸리든 다 걸리는 거지만 거의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제대로 공부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혹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센스가 없다, 센스가 부족하다, 그럼 낙오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센스가 중요하다, 즉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서 11월 한 달은 나름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예측하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과정을 이렇게 3HWS 학습법으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런 학습법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지혜. 임용시험 또는 임용고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먼저 봤었던 평가원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이 2020학년도, 우리가 이제 준비하게 될 이제 시험 학년도죠. 중등 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좀 되게 길죠. 작년도 2019년도 문제에도 보면 문제 맨 위에 상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2019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는 임용시험 또는 임용고시, 그러니까 고시 정도로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편의상 사용을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이렇게 깁니다. 후보자를 선정하는 건데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쟁시험을 통해서 선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려 이제는 한 25대 1, 물론 이제 지역별로 그 경쟁률은 훨씬 더 또 그 높기도 합니다.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 5명 뽑을 때 54대 1까지 그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평균 경쟁률이 한 25대 1 정도 되니까, 글쎄 이거를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5대 1이면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니까 25명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25년 만에 합격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작년도 그 합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대1 경쟁 그러니까 지금 25대 1인데 5대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쟁률이 5대1인데 사실 이 경쟁률이 5대1이지 이거는 경쟁률이 아니라 경쟁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5대1의 경쟁력을 가지면 5대1의 경쟁력이 결국은 우리 그 제가 학습 목표에 넣었지만 모의고사 점수 65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요즘은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커트라인이 80점이 넘습니다. 그죠? 82점, 83점 이렇게 막 서울 같은 경우는 87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모의고사 80점 만점에 65점 맞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60점에서 65점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경쟁률로 따지면 5대1인데 실제 여기서 5대1의 경쟁률에 의해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보통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그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세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그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5대1 경쟁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5대1은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20명 정도에 해당되는 상위 20%죠. 상위 20%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수준까지 도달하면 누가 붙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이 경쟁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점수 우리가 이제 4월, 6월, 8일 보통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각 팀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모의고사를 봐보면 나의 위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인데 OT가 너무 또 길어지면 수업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지혜 첫 번째 요거까지 그 진행을 하고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7가지를 7주에 걸쳐서 한번 나누게 될 텐데, 물론 우리 카페에도 이미 그 제가 제공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자료를 제공하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합격을 위한 지혜 7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하루아침에 고민이 된 게 아니고 제가 5년 강의를 하면서 우리 수험생분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상담을 또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학습 계획을 시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세워라. 자, 1년 그 과정을 3H WS Learning Method로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냥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시간 단위별로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1년 단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월부터 시작한다면 11월까지니까 11월 이제 마지막 주차의 시험을 보니까 1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단위를 1년 단위라고 한다면 일단은 1년 단위를 거기에 제시한 6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이렇게 쭉 세우시고 그 안에 반기별 단위, 즉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뭐 11월까지 이렇게 또 나눠서 계획을 또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단위, 우리 이제 강의는 1개월 단위가 아니라 2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1, 2월, 3, 4월, 5, 6월, 7, 8월, 그 다음에 9, 10월, 마지막 한 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2개월 단위로 진행을, 공부를,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쪼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획도 시간 단위로 해야 됩니다. 1개월 단위. 거기에 다양한 그러한 우리 수험생으로서 고려할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이 계획 안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고려를 해서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 가시면서 나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시켜서 이 계획 안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일주 단위입니다. 그죠?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강의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일 단위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루를 내가 계획하고 사용할 것인지 뭐 고려할 사항들을 전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1시간 단위, 시간 단위로도 여러분이 또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단위. 자, 어떻게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서 공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거예요. 1분 1초라도 합격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단 1분이라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짜투리 시간들이 그냥 허비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계획하여 실천한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행사에 참가할 수도 있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정해놓았을 때 잠자기 전에 1, 2분 정도, 기상하고 나서 또 몇 분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까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거기 예에 보면 논술 대비가 있는데 이제 논술형은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서술 대비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짜투리 시간을 이제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실천해보고 해봐서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새롭다기보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쭉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격언이 있어요. 거기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A goal without a plan is just a wish 이렇게 돼 있죠. 목표는 있죠. 우리가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인데 플랜이 없어요. 그죠? 플랜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지 소망, 소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원만 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지혜는 학습 계획을 시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세워라. 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OT는 여기까지 해야 돼. 하나 더 있군요. 죄송해요. 거기 넘겨보시면,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그래도 여기 이제 교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어 과목을 강의를 하니까,
영어학 과목이 전체 4과목 중에서 차지하는 그런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유형으로 바뀐 것은 2014년도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1차 객관식,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다가 2014년부터 1차, 2차로 구분을 하고 서답형 유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듣기평가가 5문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2점씩. 근데 그것이 2015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2015년부터가 내년 2020년까지 이제 서답형 유형으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좀 이제 문항수의 이제 그런 그 조정이 좀 있었죠. 논술형이 폐지가 되면서, 자, 2015년도를 보면은 일반 영어, 영미문화, 교수법, 영어학 이렇게 이제 4개의 전공 과목으로 그 구분을 해서 그 비중을 한번 봤어요. 여기서 비중은 문항수도 중요하지만 문항수보다는 이제 배점이죠. 배점의 비중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통 4과목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평균으로 나누면 25%인데 사실 이제 교과 교육학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교사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35% 정도로 이제 출제를 이제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보면은 2015년도에는 무려 교수법, 교과 교육학이 53% 거의 54% 출제가 됐어요. 뭐 영어학은 23%니까 뭐 그냥 그 적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신 일반 영어 영미문항이 상당히 이제 그 적게 출제가 됐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2016년도, 17년도,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2018년도를 보세요.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때 영어학이 문항수도 이제 그 보통보다도 이제 그 2문항 정도가 더 2-3문항이 늘었죠. 그러면서 이 배점이 무려 27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가 됐어요. 이건 너무 좀 과했다. 이렇게 이제 그 저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도 이제 시험인데 2019년도는 적절하게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반 영미문학이 그동안 좀 그 너무 적게 출제된 그 경향이 있었는데 뭐 적절하게 33%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이 40%. 교수법은 보통 이제 45% 이렇게 정도 되는데 한 40% 정도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학이 26.25%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2015년부터 19년까지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일반 영어 문학, 그러니까 일반 영어하고 문학은 보통 이렇게 그 한 분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목 특성상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평균이 한 28.2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면 뭐 적절하다. 30에서 35% 정도면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 적절성에 비해서는 좀 적게 출제가 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문학은 그래서 거의 잘 공부 안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법은 44.25%. 그러니까 한 45%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그 비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수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높은 점수를 이제 받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영어학이죠. 영어학은 엄청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고요. 제대로 공부하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상대평가니까요. 경쟁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어학이 당락을 결정한다. 특히 5점짜리 이제 내년부터는 5점짜리가 올해부터는 5점짜리가 이제 그 없어지지만 대신 이제 서술형 문항이 더 이제 늘어났죠. 27.40%. 그러니까 저는 뭐 적절합니다. 27.40%면. 근데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분포 비중이라면 아마 일반 영어 영미문학이 한 35%. 그 다음에 교수법이 35%, 그 다음에 영어학이 한 30%.
이렇게 하면은 저 나름대로의 그런 그 기준에 의하면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현실상 지금 이제 교수법이 45%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영미문학은 한 30%, 그다음에 영어학도 조금 높게 본다면 한 30%.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이 정도 여러분이 그 비중을 고려해서 수업 그 1년 이제 그 학습 계획을 뭐 세우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그 출제 빈도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뭐 이런 것도 그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죠. 어느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한다 그러면 그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물론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죠. 나는 교수법은 쉬워. 일반 영어 문학은 평상시에 또 좋아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뭐 늘 하던 거라 그렇게 부담이 없어. 근데 영어학은 정말 하기 싫어서 학부 과정에서도 대학원 과정에서도 공부를 안 했어.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비중과 상관없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반적인 객관적인 이제 지표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예상보다 제가 30분 정도 이제 그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 15분 정도 좀 더 그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오케이.